선호도가 가장 부담 없는 대답이에요. 감정적인 어떤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는 평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갑은 약간 신중해집니다. 직무 수행에 대해서 약간 이성적으로 좀 더 판단해요.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반영되는 반면에 지지는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투표장 가면 내가 이 사람 찍을까? 여기까지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의 그 감도가 좀 다르죠. 저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계속 이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질문을 포함시켜 왔는데요. 이번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재명 21%, 이낙연 18%, 윤석열 15%, 홍준표 4%, 안철수 3%, 유승민 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윤 총장 지지도가 지난 조사 때보다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 박사님?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 변동을 저번 주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지지율 상승이 주로는 이제 보수층 쪽에서 이제 세대로 보면 60대 이상, 지역으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 영남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난주 대비 이제 좀 지지율이 상승된 게 확인이 되고요. 좀 긴가민가했던 보수층에서 윤석열 총장을 좀 보수의 어떤 후보로 지금 이제 정체성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이제 어떤 보수의 어떤 대표로서 이제 그 좀 지지하는 경향이 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윤 총장의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뉴스 메이커고, 오히려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할 때 11% 나왔을 때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갤럽도 비슷한 정도의 그 수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갤럽은 잘 아시다시피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응답자가 그러면 주관식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뚜렷하게 3강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그 지사가 앞서는 조사가 더 많다. 이건 이제 확실하고. 윤석열 총장이 확실히 3강에 들어와 있다. 어떤 조사는 1등 나오기도 하고 2등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대체로 3강이다. 그렇게 정도까지는 분명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대통령처럼 전국 지표조사에서 또 대선 후보 호감도라는 관련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2주 전 같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 이상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 3명을 대상으로 호감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재명은 호감 52%, 비호감 39가 나왔고, 이낙연은 호감 43, 비호감 49, 윤석열은 호감 35, 비호감 53%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되게 여권 후보들이 지금까지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은 호감도가 높았어요. 근데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이낙연 대표가 돼서 좀 뭔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줄 거로 기대한 분들은 이해찬 대표랑 별반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반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시원하게 개혁적으로 선봉장이 돼갖고 마지못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 호남에서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당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놓치고 있고 호감도도 조금씩이나마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확실히 지표상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서 우위 있게 볼 만한 것은 이낙연 대표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다는 것, 이 점을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하셨고, 정 박사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좀 눈여겨봤던 거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보다 한 15% 이상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폭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의 하락폭은 사실은 아주 그런 어떤 격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급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요인들이 뭘까? 그거를 하나 이제 설명해 주는 요인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호감도 요인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전에 어떤 그 과거에 이제 안철수 현상, 제3후보가 등장하는 과정과 이렇게 많이 비교들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보수에 집중된
지지를 받고 있고, 사실은 호감도를 중도층에서 보면은 거의 이런 전체적인 결과가 비슷하거든요. 네. 비호감이 조금 많은. 네. 좀 그게 좀 어떤 검찰 개혁이 어떤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 하락의 어떤 타격을 좀 반감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네. 신혜춘님이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호감도랑 지지율이랑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호감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지율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저도 궁금했어요. 선거 국면에 갔을 때 좀 동의어적으로 쓸 수 있나요? 선거 때 저희가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호감도, 네.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냐 아니면 선호도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선호도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선호도 조사가 있고 대선 때. 대선이든 총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이제 때도요? 예. 선호도 조사가 있는 거예요. 네. 호감에 대해서 묻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적합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 사람이 뭐 서울시장으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직무에 보냐, 대한 적합도. 국회의원으로서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부담 없는 대답이에요. 네. 호감도가. 그냥 나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나 괜찮은 것 같아. 인간에 대한 제일 평가죠. 나, 이런 적합은 약간 신중해집니다. 어. 그 사람이 진짜 서울시장 했을 때, 대통령 했을 때, 국회의원 시켰을 때 잘할까? 이건 약간 근거가 있어야 되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약간 이성적으로 정도 판단해요. 지지는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건 내가 나중에 투표장 가면 내가 이 사람 찍을까? 네. 이까지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의 그 강도가 좀 다르죠. 선호도가 가장 느슨한 거라면 지도가 가장 세고 중간에 적합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